여러분, 코스피 1만 시대의 장밋빛 전망 속에서 누군가는 하락에 수천억을 베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픈 AI 직원들의 100배 돈방석,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미사일 피격 사건까지. 네, 정말 극단적인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BT의 세상 읽기, 깊은 탐구, 이 소스들을 싹 다 모아서 이 모든 사건이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지금 바로 심층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겉보기엔 화려한 기술 혁신이나 자본의 파티 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극심한 불안 심리, 물리적 자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이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주식시장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저 진짜 유안타증권 리포트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아, 그 코스피 10,000포인트 전망 말씀이시죠? 네. 아니, AI 슈퍼사이클이랑 반도체 호황 덕분에 코스피가 기본 7,600에서 10,000포인트, 최고 시나리오로는 연내에 11,600선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수에서 거의 3배 가까이 오른다는 건데 이게 진짜 경제학적으로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시장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AI 설비 투자라는 불꽃이 튀면서 나온 극단적인 낙관론이긴 합니다. 극단적이긴 하네요. 네,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논리거든요. 숫자 자체보다는 시장이 지금 기술의 미래를 얼마나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보셔야 합니다. 아, 탐욕스럽게요. 근데 제가 헷갈리는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AI가 그렇게 완벽한 황금알에 낳는 거위라면 왜 정작 오픈 AI 직원들은 주식을 막 팔아치우고 있는 걸까요? 아, 그 매각 뉴스 보셨군요. 네. 챗GPT 출시 이후에 합류한 직원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상장도 안 된 자사주를 무려 9조 6천억 원어치나 현금화했대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심지어 75명은 개인 매각 한도인 438억 원어치를 아주 꽉 채워서 전액 매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회사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는다면 끝까지 주식을 쥐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 모순입니다. 직원들이 AI의 미래를 안 믿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장부상의 숫자, 그러니까 평가액이 현실의 물리적인 즉 현금을 압도해버린 시점에서 발생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 현실의 돈이 최고다. 그렇죠. 초기 직원의 경우 7년 만에 주식 가치가 무려 100배나 급등했거든요. 아무리 회사의 비전이 훌륭해도 당장 내 손에 수백억 원을 줄 수 있다는 유혹은 이기기 힘든 겁니다. 와, 7년 만에 100배면 저라도 팔고 싶겠네요. 근데 회사 측 대응도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돈 벌고 퇴사할까봐 인재 확보 차원에서 개인 매각 한도를 기존보다 3배나 높여줬습니다. 3배나요?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엄청난 현금이 풀리면서 샌프란시스코 일대 임대료가 급등하는 등 사회적 파장까지 일고 있죠. 결국 아무리 가상세계의 기술 혁신이라도 최종적으로는 현실의 돈과 부동산으로 치환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 현실의 불안감이 한국 증시에서는 완전 반대로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이른바 청개구리 행보죠. 맞아요. 기관들은 코스피 1만 1,600 간다고 파티를 즐기는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그 곧버스 ETF에 수천억 원을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레버리지 ETF에서는 일주일 만에 1조 5천억 원이 유출됐고요.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네, 다들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개인들은 왜 비상구를 찾고 있는 걸까요? 기관이 단기적인 미래 펀더멘털을 본다면 개인은 단기 급등에 대한 극심한 공포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어떤 데이터죠? 공매도 선행지표로 불리는 주식 대차거래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1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대차거래 잔고 180조 원이라는 거 청취자분들이 좀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시장에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닐 게고. 쉽게 비유를 해보죠. 언제 쏠지 모르는 실탄 180조 원어치를 장전해놓고 대기하는 상황입니다. 주식을 왜 빌려놓을까요? 떨어졌을 때 갚으려고요? 공매도 치려고? 바로 그겁니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싼 값에 갚아서 차익을 남기려는 거죠. 즉, 이 180조 원은 시장은 반드시 꺾일 것이라고 믿는 하락 대기 자금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겉으로는 코스피 1만 시대라면서 환호하지만 뒤에서는 언제든 주식을 내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그 꺾이는 시점, 시장이 두려워하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유안타증권 리포트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8월 반도체 정점이라는 분석이죠. 8월이요? 당장 다음 달이잖아요. 거든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 위기로 받아들이니까 개인들은 선제적으로 비상구로 달려가는 거죠. 아, 여기서 상황이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주식시장에서 속도가 꺾일까봐 두려워서 뺀 돈, 혹은 이미 벌어들인 그 수많은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소비로 가지는 않죠. 맞아요.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니까 주식 투자이익 상당 부분이 맛있는 거 사 먹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고스란히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가계는 그 비중이 70%에 달한대요.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부동산이라는 더 큰 의자 뺏기 게임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현상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앞서 말한 그 불안감이 물리적 형태로 굳어지는 겁니다. 주식으로 아무리 벌어도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내 삶을 지켜줄 안전자산은 콘크리트 뚠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그 반도체 머니의 이동 경로도 뻔하더라고요. 용인, 화성, 동탄 같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나 청주 지역으로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막 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다들 집을 사려고 난리인데 정작 서울 부동산 시장은 이틀 만에 매물 2,800건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본의 이동에 정착이라는 변수가 찬물을 끼얹은 결과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거든요. 아, 세금 문제군요. 네, 집을 팔아서 현금을 쥐고 싶어도 정부가 양도세 중과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떼어가겠다고 하니까 매도자들이 분노와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겁니다. 세금으로 다 뺏길 바엔 차라리 급할 거 없다, 안 팔고 버티겠다는 거죠. 의도야 집주인들 태도가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제까지 팔아달라던 사람들이 호가를 1억에서 2억 원씩 막 올려버리더라고요. 강남이나 서초 같은 핵심 지역은 아예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로 물건을 싹 돌리고 있고요. 정책 변화가 오히려 완벽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만들어버린 역설입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니까 호가가 1, 2억 상승하는 건 순식간이죠. 매수자들은 당분간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참 주식에서 번 돈으로 내 집 마련 좀 해보려다가 꽉 막혀버린 셈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인 콘크리트 자산은 맹신하면서 왜 정작 우리 일상생활과 시스템 내의 신뢰는 이토록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주 뼈아픈 부분이죠. 최근에 조회수 520만을 넘긴 초등교사의 절규 영상 보셨어요? 네, 현장 체험 합습 인솔교사들이 겪는 고충을 다룬 영상이었죠. 저 그거 보고 진짜 한숨이 푹푹 나오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진짜 고생해서 체험학습 다녀오잖아요. 근데 학부모 민원이 왜 우리의 사진은 5장뿐이냐고 따진다는 거예요? 사진 5장 때문에요? 참. 네. 게다가 과거 체험학습 중에 일어난 불의의 사고로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대요. 그 엄청난 법적 책임 압박 때문에 이제 교사들이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면책관 강화를 검토 중이라는데 참 씁쓸하네요.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두 사건, 아니 이 교실의 사건을 경제학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래 비용이 폭등한 겁니다. 상호 존중과 선이라는 게 없으면 모든 행동이 법적 리스크가 되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진 장소까지 세어가며 권리만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신뢰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시스템의 단물을 빨아먹는 정반대의 이기심도 존재하죠. 아, 그 70대 여성 부정수급 사건이요? 네, 무려 3년 동안 의료, 주거, 생계급여 등 총 5,40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건이죠. 아니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에쿠스 같은 고급 수용차를 몰고 다녔어요. 사실은 배우자한테 월세도 꼬박꼬박 받고 자녀들 신용카드까지 마음껏 썼으면서 서류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위장한 겁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 할 돈 5,400만 원을 가로챈 거죠. 정말 심각한 모랄 해저드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재판에 넘겨지니까 혈연을 끊고 살라는 거냐면서 엄청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고 전액 환수 조치 되긴 했지만요. 앞서 교실 사례가 과도한 권리 주장으로 선의를 파괴했다면 이 사건은 제도의 맹점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공동체의 자원을 약탈한 겁니다. 이런 이기심이 늘어날수록 정말 절실한 분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은 점점 더 경직되고 심사만 까다로워지거든요. 상호 존중 없이는 어떤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국내의 자산 문제, 무너진 신뢰 문제를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스케일을 좀 키워볼게요. 앞서 우리가 코스피 1만 1,600 반도체 수출 호황 막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다 위에서는 우리 배가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고 미중 정상은 세계 경제에 멱살을 쥐고 담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안보 위기와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더 거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덮치고 있죠. 포르무드 해협 피격 사건부터 볼까요? HMM 소속 선박, 남우호 화재 사건 말이죠. 저는 처음에 그냥 엔진 불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외부 비행체의 고의적 공격으로 확인됐대요. 청와대에서도 강력 규탄 성명을 냈고요. 비행체 2기가 1분 간격으로 배를 정확히 타격했다는데 이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란의 시스키밍 전술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시스키밍이요? 그게 뭔가요? 미사일이나 비행체가 해수면에 아주 낮게 붙어서 날아오는 전술입니다. 레이더에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배에서 발견했을 때는 이미 피할 수 없는 아주 위협적인 자폭 미사일 편대 공격이죠. 이건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서 우리 물류와 에너지 안보를 직접 타격하는 심각한 외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돌발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유 수입길이 막히면 반도체 공장도 다 멈추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지금 세계의 담판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힘의 균형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요. 무려 9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다급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란 전쟁 장기화로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거든요. 어떻게든 중국한테 이란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인 반면 시진핑 주석은 전략적 여유가 넘칩니다. 느긋해진 거죠. 그럼 중국이 가만히 들어주진 않겠네요. 대중관세 철폐나 히토류 수출 제한 해제, 심지어 대만 문제까지 꺼내들면서 치열한 수싸움을 하겠죠? 이 파급력이 우리 수출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다급해진 미국이 중국과 모종의 거래를 하면서 공급망이나 관세 정책이 흔들린다면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국 반도체와 수출 경제는 심도 깊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정말 모든 퍼즐이 하나로 연결되네요. 오늘 다룬 이야기들을 쭉 끼워보면요. 우리는 AI가 100배의 부를 창출해내고 코스피가 1만 선을 훌쩍 넘길 수 있다는 눈부신 기술과 차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누군가는 180조 원의 대차 거래 잔고를 쌓으며 폭락에 베팅하고 그 자본은 다시 부동산이라는 콘크리트 안으로 쏠리고 있죠. 맞아요. 게다가 교실과 복지 제도를 지탱하는 사회적 신뢰는 무너졌고 바다 위엔 자폭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기술의 발전과 자본의 축적만으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 있을까요?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때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자산 혹은 어떤 신뢰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BT의 세상 읽기, 깊은 탐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인사이트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